와우. 달슨의 라이브. 오늘 메시와 인텔의 연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오늘 좀 띄워주시죠. 네, 메시 인테르 엔드리스 링크. 사실 제목을 엔드리스 링크라고 지은 이유가요. 인테르랑 메시가 링크 나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예요. 예, 12 강산이 한번 바뀌었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엔드리스 링크라는 제목을 이제 달아봤습니다. 이 과연 인테르가 얼마나 정말 저렇게 처절하게 정말 찐 사랑을 보여주는지 그 내용을 한번 싹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그 사실 인테르가 뭐 그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아니면 맨시티에 비해서 뭐 물론 중동 자금도 많지만 사실 카타르 자본 뭐 사우디 자본에 비해서 중국 자본이 뭐 물론 많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사실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링크가 있긴 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그 메시가 이제 떠나겠다라는 걸 던진 지금의 인테르가 그래도 좀 유력하게 그래도 세계 구단 중에 연결된 이유가 메시 아버지 뒤에 있는 호르헤 메시 씨가 밀라노에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호르헤 메시 씨인데 밀라노에 집을 샀어. 밀라노에? 밀라노에 집을 샀어요. 밀라노에 집을 샀는데 그냥 완전 개인 집이에요? 아니면 무슨 빌딩 같은 거예요? 아 개인 집이고 이 오피스도 겸할 수 있는 진짜 좀 좋은 집이네. 위치로는 완전히 테헤란로 이런 급의 완전 정말 완전 생 경제 비즈니스 로드에 딱 세이라고 좀 그런가? 하여튼 현직 교수님께서 저는 설명할 때 저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혹시 저기 갭 투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갭 투자 메시 재산 갖고 갭 투자를 그렇구나. 제 재산이 얼마인데 갭 투자를 해요. 역세권 아니냐고. 역세권 바로 앞에 포르타 가리발디 여기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요 밀라노에 지금 집을 샀다고 했는데 네. 인테르가 당연히 밀란 팀이니까. 그렇죠. 혹시 여기 뭐 위치 알 수 있습니까? 위치 당연히 제가 또 뽑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인테르의 축구단의 본사가 여기예요. 되시죠? 여기가 지금 인테르의 축구단의 사무실이 있다는데요. 여기가 주소가 자유로예요. 자유로. 그러네. 이게 완전 테헤란로네. 근데 길 이름이 진짜 자유로예요. 비아디 리베라치오네. 진짜? 길 이름이 자유로예요. 저 일산 가는 길 아니야? 그럼 자유로.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지금 있는 데가 인테르의 본사인데 메시의 아버지가 산 집이 어디냐?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네, 거기로 추정돼요. 왜냐면 그 옆에 저 화살표 아래로 쭉 길 따라 있는 집들이 다 이렇게 높이가 낮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저 건물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축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사람이 딱 이제 또 저런 거 들으면 아까도 막 물어보시던데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평당 얼마나 하냐? 평당 궁금하잖아. 사실 우리도 요새 평당이란 말 안 써. 제곱미터.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그게 끊어졌으니까. 그래도 사실 평당이 제 입에 붙잖아요. 평당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또 알아봐야겠다. 또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그거 어떻게 알아봐? 난 이탈리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 아버지가 산 집에 평당 그 뭐라 그래요? 그 매매가 평당 공시지가인지 호가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알아봤어요. 모른다. 이제 이게 공시지가인지 호가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알아봤어요. 얼마입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평당이라고 합시다. 평당이 3.3제곱미터예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1.8m의 사각형이 한 평이야. 또 갑자기 진짜 교수님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딱 1m 스퀘어를 잡는 거예요. 그 평균 개념이 아니니까 거기는. 그래서 1m에서 1제곱미터당 저기가 평당 얼마냐면 1,400만 원, 1,700만 원쯤 돼. 1,700만 원. 근데 그게 1제곱미터잖아. 1제곱미터에 적었는데 우리나라 한 평은 3.3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3.3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기는 우리나라대로 평대로 따지면 평당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수학 되게 잘하시네. 평당 한 5,500만 원쯤 된다는 얘기예요. 평당 5천만 원짜리다. 우리 개념으로 하면. 우리 개념으로 하면. 거기다가 지금 아버지가 저기다 메시 아버지가 몇 평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갭투자 많네. 근데 갭투자. 건물을 샀을 수도 있어. 진짜 어쨌든 여기 엄청나게 부자 동네인데 여기다가 샀다. 그러니 아까 했던 것처럼 인테르의 구단은 여기 있고 사무실이 그렇죠. 본사가
메시 아버지는 집을 여기다 샀는데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거는 이 정도면 이거 에? 그냥 뛰어다니면은 이거 진짜 얼마 되죠? 여기 밑에 한국말로 걸어서 해봤대요. 우리 구박사 했더니 5분 걸린대요. 5분. 네. 700m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우리로 치면 사업자를 낸다고 해야 되나? 그 만약에 경제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부가세를 내는 계좌가 따로 있어요. 파르티타 이바라고 하여튼 있어요. 그거를 받은 거야 또. 그러니까 와서 무슨 경제 하여튼 돈이 되는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집을 산 거면은 거주 목적이면 또 모르겠는데 와서 분명히 뭔가 경제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게 지금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럴 수 있대. 그걸 유추 해석하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럼 메시가 많이 이적을 해오면 메시를 그냥 와? 굉장히 많은 또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초상권 갖고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 이러한 것들이 일단 상황이나 지금 뭐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쫙 왔어요 이렇게 느낌이. 그런데 요거만 있는 것만 갖고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안 되죠. 인테르가 그동안 참 메시를 사랑했다. 그것도 역대 구단주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테르가 여기 메시 사가에서 떠오른 이유가 일단 아버지가 저렇게 뭔가 아무리 봐도 의도가 있는 듯한 부동산 구매 그게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구매하고 또 곁들여서 이게 구단주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잠깐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게 경제 활동에 관련된 거니까 아까 보니까 그 저기 이탈리아가 세금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이탈리아가 한동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외국에 이제 한동안 그렇지 않다가 이제는 그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내부의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많이 어려우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 같은 EU 안에서 어느 정도 제가 지금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외국에서 유럽 안에서 2, 3년인가를 살았던 사람이 이탈리아로 들어오면 세제 혜택을 절반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내가 한 5년 동안 일을 했어. 근데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똑같이 1억을 이탈리아에 와서 받더라도 이탈리아에서는 이 사람의 연봉을 1억이라고 계산하지 않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 자체가 줄어드는 거네. 절반이 돼 먹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때리는 대상 자체가 1억에서 때리는 거와 5천에서 때리는 거 완전 다르니까.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44%인가 받는 세금이 20 몇 퍼센트 그냥 완전히 그냥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세금이 확 줄어드네. 확 줄어들죠. 확 줄지.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 세금과 관련한 것도 메시가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연봉이 뭐 1,000억 넘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이탈리아로 가는 또 하나의 뭐 이유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뭐 이제 그 세제 혜택. 오늘 부동산 특강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었고 이 세제 혜택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딱 더 얹겠습니다. 또. 자, 지금 부동산, 세제. 이 잉글랜드가 유난히 세금이 세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네네. 유난히 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잉글랜드가 지금 EU 소속이 아니야. 탈퇴했죠. EU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메시가 잉글랜드 팀에 진출해서 만약에 연봉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탈리아에서 사무실을 낸 아버지가 세제 혜택을 못 받아. 왜? 같은 EU가 아니니까. 바르셀로나에 있으면은 집을 사도 같은 EU 국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EU는 지금 브렉시트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EU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잉글랜드에서 받는 세금을 그대로 때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외국인 고액 노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호혜적인 세제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지. 돈으로만 따지자면. 어쨌든 그러한 부분 세제적인 혜택들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 메시가 사실 스캔들 같은 게 없었지만 유일하게 그나마 좀 신경이 썼던 게 이제 뭐 탈세나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탈리아는 아주 좋은 무대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이제 구단주들의 메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모라티 구단주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메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걸 인수했을 때는 메시가 없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메시가 한참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잘 나갈 때도 메시가 인테르에 오는 건 절대 꿈이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언젠가 메시 데려올 거다. 네. 2007년, 2008년부터 맞아요. 계속 나와요. 맞아요. 제가 찾다 제일 마지막에 찾은 기사가 2012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사에 2008년 뭐 네이버 이런 데에 뭐 모라티, 메시 아직도 놓지 않아 이런 기사가 있고.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이거로만도 2008년인데 제가 유럽에 있을 때도 본 기억이 나니까 정말로 이제 메시를 오랫동안 정말 바래왔던 거죠. 엄청. 그걸 이어받은 지금 장진동이 들어와서 지금 아들인 스티븐 장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아들. 네, 아들. 되게 젊더라. 네, 되게 젊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젬병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친구도 메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거 이제 보여주시면. 이게 오늘 한 건데 이게 2020년 4월 6일 하루에 모라티 메시 관련된 기사가 제일 눈에 보이는 건 찝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기사 메시, 모라티, 인테르 세 단어를 검색하면 저런 기사들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투토 스포르트 뭐 쏟아져 나와요 막. 얼마나 모라티가 정말 언론에다 대놓고 메시 바라기를 정말 왜 세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되게 물론 본인이 엄청 좋아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직접 캡처한 사진인데요. 저 때 보면 여기도 보면 뭐 인테르 바르샤 그 다음에 뭐 메시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막 티가 막 다 나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메시하고 수아레즈하고 이게 또 이거를 연락처를 통해서 사진을 줬나 봐. 그러니까 메시가 또 이 사진 받아가지고 또 스티븐 장과 만났다 그래서 지금 또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스티븐 장 거고 이거는 스티븐 메시 장이 거야.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렸어. 그리고 이 찍은 사진을 메시에게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메시가 그 사진을 받아서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거지. 야. 그러니까 정말 물론 뭐 축구 구단주로서 메시를 보고 뭐 누가 사진 안 찍겠어요. 하지만 그 꾸준히 뭐 메시에 대해서 인테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 알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라티 구단주도 지금 스티븐 장이 이 구단 경영을 맡으면서 계속 뭔가 상담을 계속 한대요. 근데 계속 이 스티븐 장도 메시를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어느 누구든지요. 어느 구단주가 싫어하겠냐마는 인테르는 현재 회장뿐만 아니라 전 회장부터 뭐 구단주들도 이렇게 해서 메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많았다. 거기다가 이건 또 뭐예요? 이 수닝 그룹이잖아요. 네. 이 중국에다가 이제 그 세리에 경기 중계를 하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5분인 거야. 중국 시간이네. 네, 중국 시간이야. 네. 중국 시간에 새벽 3시 45분에 그러니까 수닝 그룹이니까 인테르하고 나폴리 경기 7월 29일 그 경기 중계한다고 그 이제 사전 뭐라 그러죠? 사전 영상? 뭐 이런 걸 예고편을 이게 띄운 건데 여기다가 그 메시의 사진을 이제 그 합성을 해서 이제 이 빛으로 딱 이렇게 그 그림자 이걸 띄웠는데 자세히 보시면 메시가 입고 있는 유니폼 요 밑에 인테르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닝 그룹에서는 그 메시를 어떻게든 인테르에 데려오고 싶다는 그 욕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는 건데? 이거 뭐 수닝이라든지 레포블리카라든가 코리에레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이 경기 앞두고 예고편에 이런 이거는 그 중국 수닝 그룹에서 중국 현지에다가 이제 인테르하고 나폴리 이제 수닝 그룹이 인테르 소유주니까 나폴리하고 경기하는 그 경기 예고 이게 영상을 내보낼 때 자체적으로 요 이미지를 이제 탁. 근데 이거는 초상권 위반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조사무사님이 근데 저희 뒤돌았는데 메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이거 지금 초상권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수닝 그룹은 야 돌아봐. 메시 아니다. 돌았는데 매수다. 사실 이거는 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또 좀 큰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밀라노의 두 팀이 밀란 하면 브라질 커넥션, 인테르 하면 아르헨티나 커넥션으로 딱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에레라도 일단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인테르에서 가장 오래 주장했던 그 사네티도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뭐 굉장히 그 아르헨티나 커넥션이 센 거죠. 그래서 일단 사네티 주장 일단 뭐 전설적인 선수고, 그다음에 그 인테르 밀란의 그 트래블을 이끌었던 디에고 밀리토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캄비아소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라우타로 마르티까지 전부 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좀 잘했던 선수들이 다 웬만하면 이걸 거쳐갔다는 거죠. 크루즈 뭐 여러 선수들이. 라우타로가 그래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여러모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일단 그 라우타로가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라우타로를 노렸던 건 맞아요. 굉장히 수아레즈의 장기적 대체자로서 노린 건 맞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그 다른 걸로 한 바람을 못했는데 인테르가 그 하키미를 데려왔잖아요. 하키미를 데려오면서 이게 레알에서 데려온 건데 이게 뜬금없이 약간 나비 효과처럼 돼가지고 바르셀로나의 그 전력을 깎아먹는 효과가 됐어요. 그 이 인테르에서 사실 보강하고 싶었던 포지션이 비달 아니면 그 뭐 세메두, 로베르토 이런 오른쪽 풀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그 딜을 하기 위해서 라우타로 딜에 이제 뭐 세메두라든지 이런 선수 오른쪽 풀백이나 비달 이런 걸 껴가지고 선수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인테르가 하키미를 레알에서 업어왔어. 그러면 바르셀로나에는 세메두나 얘를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테르는 바르샤에서 내놓는 카드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라우타로는 바르셀로나하고의 딜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파리, 맨시티, 인테르. 저는 사실 순위를 놓는다면 이게 이탈리아 가면은 이적설 뜰 때 원그래프 그래갖고 뭐 5, 3, 2 뭐 이런 거 하거든요. 5에 맨시티. 100, 그러니까 10만점에 10만점에 5에 맨시티, 4에 인테르. 아니 3.5에 인테르. 3.5에 인테르. 0.5야. 아 근데 4라고 하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1.5에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파리를 가장 적게 보네요. 예,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 일단 맨시티를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그 감독하고 그 감독뿐만이 아니라 그 보드진이 다 거기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바르셀로나 자기가 한참 잘 나갈 때 맞춰져 있잖아요. yes. 예. 근데 더 못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거예요. FFP. 재정적 예, 예. 이미 한번 그거 갖고 챔스를 나가네 만에 한번 한번 쫄았잖아요. 한번 크게 뒤었는데 또 과연 그렇게 크게 지를 수 있을까?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글쎄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이렇게 글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리아는 여태까지 인테리어하고 연결된 얘기 주장을 했으니까 파리를 1.5로 가장 적게 본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돈 문제 빼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랄까 이 연봉이라든지 뭐 주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네이마르가 있다고 하지만 네이마르 뭐 음바페 때문에 인생을 걸진 않겠지.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파리는 오히려 더 인테르보다도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이제 구애해 왔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5, 3.5, 1.5 정도.